친구들, 오늘은 좀 재밌는 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. 나는 과연 상위 몇 %일까? 이런 거 그냥 한번 알아보면 재밌잖아, 그지? 물론 모두 분위별로 나눠서 하기는 조금 쉽진 않고, 솔직히 내가 몇 %인 것도 그렇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얼마를 가지고 있을까, 뭐 이런 것들도 솔직히 좀 궁금하니까 재미로 한번 보자고. 기사 기준은 올해 기사 4월이니까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되지. 이거 아마 내년이나 돼야지, 다시 내년 4월이나 돼야지 아마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순자산 9억 원이면 상위 10% 맞다. 상위 1%는 순자산 29억 원. 이게 1인당이 아니더라고. 1인당이 아니야. 많은 자산의 포션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고, 상위 0.1%. 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지. 솔직히 이 사람들도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, 어쨌든 순자산 9억 원이면 뭐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네, 이런 생각이 들잖아. 그지? 조금 자세히 보자. 1%는 슈퍼리치지. 10%는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? 약간 이런 고개가 갸웃해지는 느낌이 들지? 평균 소득도 있는데 평균 소득도 한번 보자. 평균 1% 평균 소득이 2억 1천만 원.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. 그지? 생각보다 많지 않다. 코로나 때 부동산 가격이랑 또 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뭐 주식이나 뭐 이거 등등 해갖고 엄청나게 뛰어 올랐잖아. 그래갖고 자산 가치가 늘었다. 현재 기준으로는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. 가구의 순자산이거든. 가구의 순자산. 퍼니처 그 가구가 아니라 미안하지 그거. 그러니까 한 가족의 준데 지금 보통 한 가구 평균으로 치면 3인 가구 정도라고 보면 되지. 3인 내지 4인인데 요즘은 4인은 많지 않으니까 3인 가구로 좀 치면 될 것 같아. 이게 지난해 기준이야. 지난해 기준이니까 올해 기준으로 나온 건 내년에 나오는 거지. 네, 올해 기준으로 나온 건 내년인데, 내년은 어떻게 나올지 약간 좀 애매해. 올해 상반기에 살짝 상승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똔똔으로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마 피크겠지.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게 아마 이 작년 기준이 가장 피크가 아닐까 싶은데, 2020년도에 7억 8천만 원이었으니까 전체적으로 15% 뛰었다. 1억 2천만 원을 증가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. 가구니까 이렇게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어. 솔직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웬만원은 아니구나. 서울에 중간값, 중위값 가격대는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 상위 10%라고 볼 수 있는 거지. 가구라고 써있지. 가구 100분위 0.1, 0.3, 0.1하고 1% 이하는 너무 괴리감이 크니까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이렇게 어찌됐든 상승폭은 이렇게 많이 컸다. 생각보다 여기 10%, 전체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여기 10% 가격이 많이 뛰었다. 상승폭이 크다. 5% 같은 경우는 13억. 상승 금액이 이렇게 비슷하네. 괴리가 크진 않아.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작년 기준 아파트 중위 가격이 얼마였냐? 대한민국 전체 아파트 중위 가격이 5억 원이었다. 전체. 이것도 아파트만이지. 뭐 빌라, 뭐 다세대, 뭐 이런 것까지 하면 훨씬 떨어질 거야. 훨씬 떨어지지. 서울은 10억 원이 넘었다. 10억 원 이상이라지만 거의 10억 원이지 그냥. 서울 소형 평수가 8억 원. 수도권 중대형이 10억 원이 넘쳐. 작년 기준 1월이 9억이었다. 중위 가격.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그러잖아. 그러니까 중위 가격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. 평균은 100억짜리 집하고 1억짜리 두 개를 합치면 평균이 50억이 되니까 평균보다는 중위 가격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. 가운데 있는 거. 7월에 10억 2,500. 작년이니까 2021년. 아마 연말까지 갔을 때나 10억까지도 돌파하지 않았을까 싶은데, 전국으로 치면 뭐 이렇게 5억.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만.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파트만. 자, 그러니까 서울에 가운데 있는 아파트만 소유를 해도, 여기 있는 아파트는 뭐 럭셔리 아파트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30평짜리도 있고 다 있잖아. 그러니까 그 가격들 중에서 가운데 가격이라는 거지. 물론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평도 20억이 넘어가지. 뭐 지역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긴 한데, 어쨌든 서울에 가운데 중간에 있는 아파트 하나만 소유해도 소유를 한 가정이라면 상위 10%다.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. 근데 되게 웃긴 게, 우리 뭐 기사나 이런 데서 맨날 그러잖아. 평생 돈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못 산다 그러는데, 아니 평생 돈 모아서 10억짜리 아파트는 내가 상위 10%잖아. 당연히 못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어떻게 보면 상위 10% 안에 드는 게 그렇게 쉬운 거야. 그러면 모두 다 상위 10%가 아닌 거게 되겠지. 안 그러겠어?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상위 10%만 난 상위 10%가 아니니까 불행해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다. 자, 이제 이 기사는 어제자 따끈따끈한 거지. 12월 27일 기사니까 3월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8천이었는데 10억 9천 가까이 됐는데 10억 4천 정도네.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아직 안 된 거고, 아직 거래가 없으니까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아. 내년에 되면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중위가격 한 9억 언더로는 떨어지겠. 8억 가까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, 그러면은 요 1%, 10%다 같이 동반 하락하는 거지. 다 같이 동반 하락하는 거니까 순 자산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될 거다. 보통 자산 포트폴리오를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. 부자들은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등등 여러 투자 상품들이 많은데, 지금 전체적으로 다 주식시장도 박살났고 했기 때문에 많이 빠질 거다. 나는 어디에 있냐? 근데 중위소득 하위 50%는 안 나와. 찾기 힘들더라고. 뭐 어딘가 있을 수 있는데, 그래갖고 요 가구 그냥 평균으로 나와 있는 거 그냥 대충 한번 보도록 할게.
평균은 함정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. 그러니까 중간값이라고 보면 안 돼. 요거는 일반 중간값보다 훨씬 높다고 보면 된다. 근데 그냥 참조하는 차원에서 자, 실질 자산을 보자. 이게 평균이 우리나라 평균인 거지. 그러니까 이재용부터 저기 노숙자들까지 다 합쳐갖고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.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뭐 옛날 거는 뭐 필요 없잖아. 그러니까 10년 전 거 정도만 볼까 한번? 평균 2억 6천이었습니다. 2억 6천 평균 2억 6천. 지금은 4 가까이 되네. 부동산 많이 올랐으니까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러니까 가까이 많이 올랐다. 재작년 대비해서 3억 6천이었는데 4천만 원 가까이 올랐네. 여기는 이제 많이 안 올랐네. 2019년도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는 크게 안 올랐고 이때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 이거 점프업을 쫙 했네. 여기는 계속 천천 조금씩 올라가다가 숫자로 보자. 이 억이야. 맨 앞에 단위가 억이지. 계속 쭉 10년 전부터 완만하게 올라가지. 1,000만원씩 거의 그냥 1,000만원? 요때 조금 더 올라갔네. 거의 뭐 1,000만원 2,000만원 이상 요때는 거의 오르진 않았고 자산이 요거가 점프업이 엄청 냈지. 여기서 4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갖고 부동산 가격 플러스 주식 등등. 근데 이제 이게 내년에는 요거에 마이너스 될 것 같아. 마이너스 10 몇 년 동안 마이너스가 없었네. 여기 한 번 있었구나. 2012년도 이때 뭔 일이 있었나? 자, 그러면 4억을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. 야, 4억 난 4억도 없는데 너무 높은 거야. 난 4억도 없으면 나는 평균 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의 함정이라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위 자산은 이거보다 낮을 거다. 아마도 3억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내년에는 자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살벌하게 빠지는 거 보면 거의 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3억 5천.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빠지고 나면 중위 가격은 그냥 내 멋대로 내피셜로 아마 2억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. 나 2억도 없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. 그럼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노력해야지.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산은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거잖아. 왜냐면은 우리가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모으잖아. 투자를 하고 모으고 20대는 학생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모을 시간도 별로 없고 요즘에 20대 후반에 취업을 많이 하니까 돈 모으고 30대 때 열심히 모으고 40대 때 모으고 부동산 사고 주식을 투자를 하든 말든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자산을 모으니까 최소 한 50대 이상은 돼야지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돼요. 이거는 전체 가구니까 20대 1인 가구인데 내가 돈이 없다. 이거 없어. 나 이것도 없어. 그러면 우울할 필요 없는 거야. 열심히 돈 모아야지. 중위 가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지. 충분히 모아갖고. 이거 보지 말라고. 이거 자꾸 나 상위 10% 아니니까 우울해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지. 목표는 저거를 가지되 자괴감을 갖지 말라는 거야. 다른 지표를 보자. 그럼 우리 여기 중위 소득이 뭐냐? 평균 소득은 의미가 없어. 큰 의미가 없어. 가운데 버는 소득, 내가 버는 소득. 이게 세 전인지 세 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 세 전이다. 이거 세금 떼면 이게 세금 떼고 건보료 나가고 국민연금 떼고 세금 떼고 이러면은 겁나 남는 거 없지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한 20만원 더 빠지겠지. 그럼 한 170만원? 180? 공무원 월급이 한 요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. 구급 공무원. 구급 신입 공무원 월급이 딱 중위소득 가운데.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. 또 가운데 정도 공무원이니까 가운데 구급이니까 가운데 준다.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. 우리 상위 10%를 항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택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. 보통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보통 결혼한 부부겠지? 이 줄어든다. 1인이 190이면 2인이면 400 정도 돼야 되는데 왜 줄어들까? 보통은 이게 남녀노소 다 합친 건데 일반적으로 한 명이 조금 더 많이 벌고 한 명은 좀 덜 벌잖아. 그렇기 때문에 2인 가구는 조금 소득이 적다. 그러니까 소득이 동일한 사람이 항상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. 근데 주로 남자들이 조금 더 버는 경향이 많지 우리나라는. 3인 가구는 애가 있겠지. 애가 있는데 늘어난 건 많진 않다. 부부 연차도 맞벌이라도 연차가 조금 올라가면 직급이 올라가니까 연봉도 조금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월급이 좀 올라간다. 이렇게 참조를 하면 된다.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야. 맨날 연봉 1억 이런 얘기 듣고 하고 대기업 성과급 잔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나 빼고는 다 사람들이 돈 잘 벌고 다 부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진 않다는 거지. 그래프 하나만 보고 가자. 한국 세계의 자산 점유율 추이. 이게 한국인데 한국 1%가 전체 한국의 자산의 25%를 가지고 있다. 그리고 상위 10%는 요 1% 포함이지. 60%, 1% 빼고 9%는 30몇 % 정도 되잖아. 33%. 이 1%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. 전체적으로. 그러니까 1%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의 자산을 갖고 있다. 거기에 10%까지 하면 60%. 하위 50%는 얼마를 갖고 있냐. 하위 50%는 절반 이하는 5% 차이가 난다.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격차는 심해져. 상위 10%가 75, 상위 1%가 37.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이 더 많지.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상위 1%가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포함했기 때문에. 그리고 세계로 치면 하위 50%는 2%도 못 가지고 있다.
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다.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. 하위 50% 절반 이하는 가진 게 없다. 세상은 상당히 불공평해.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좀 낫다. 근데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덜할 거야. 유럽 같은 경우는 좀 평준화돼 있으니까. 그러니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잖아. 아마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될 거다. 전체적인 자산 가격 자체는 하락을 한다. 많은 실직자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중위 소득도 어찌 보면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추운 한파를 잘 이겨내기를 각자 도생하며 열심히 이겨내도록 하자. 그럼 오늘 여기까지.